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경악할 만큼 치고 올랐는데 결국에는 1천만 가구나 되는 분양과 매물 폭탄으로 대폭락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시작되어 내년에서 2026년에 걸쳐 입주 물량과 다주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10억 아파트가 최대 3억까지 추락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 인구가 늘어나거나 2에서 3인 인구가 받쳐줘야 하는데 추락하는 주택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10억 아파트 3억에도 잡을 수가 있다. 지금 매물 홍수 10억이 3억. 아파트 꽁꽁 얼어붙어서 급락하고 있죠. 연도별 부동산 폭락 예상 진행 과정, 이건 시나리오긴 하지만 어차피 인간이 미래를 갔다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또는 과거 데이터 또는 앞으로 미래 예상 데이터, 각종 시뮬레이션 또는 인공지능에서 퍼다온 이렇게 각종 자료들, 이걸 활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상당히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부동산 폭락 먼저 21년부터 26년까지 쭉 있습니다. 약 6년간. 자, 이게 노란색은 뭐냐면 그 해에 집값을 잡는 것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집값을 잡는 핵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볼까요? 21년, 지금 올해는 집값이 사상 최고로 폭등했죠. 아마 최근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폭등한 게 21년 올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하반기. 자, 사전 청약 분양 공급이 됐고 대출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집값 발목을 잡는 요인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집값이 지금은 아주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내려가고 있고 하락 매물도 증가하고 있죠. 폭등 후에 10월 이후, 제 생각은 이제 올해는 대략 한 11, 12월 정도면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일시적 조정을 할 가능성이 커요. 뭐 계속 폭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 잡을 사람은 올겨울. 자, 2022년 아마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로 지금 정부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냥 모르쇠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이 강화될 겁니다. 정책 강화라는 말은 강력한 정책, 꼭 필요한 정책, 불필요한 정책은 해제. 그럼 집값 떨어져요. 보세요. 이게 지금 노랗게 색깔이 칠해졌죠?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분양, 공급, 대출 제한, 금리 인상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좀 폭등할 수 있어요. 내년에. 항상 여름이면 뛰었으니까. 아직 정부가 5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고 뭐 지자체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때 아마 집값이 폭등할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이제 10월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대세하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자, 23년 볼까요? 이제는 새 정부가 마구잡이 정책을 쏟아냅니다. 아까 정책 강화 필두로 해가지고 또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집값 하락으로. 자, 매물이 급증할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때요? 매물 급증하고 미분양 증가할 거예요. 2023년에. 집값이 여러분들 6개월만 떨어져 버리면요. 경쟁률 확 떨어져요.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분양 공급도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2024년 이제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서서히 규제를 없애는, 이제 조정지역을 없앤다든가 청약을 좀 완화한다든가. 그렇다고 해도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떨어집니다. 입주 물량까지 생겨나요. 2024년이면. 올해부터 분양한 것들이 23년 말 24년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약 150만 가구나 돼요. 엄청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매물이 또 급증하고 아까 말했던 미분양은 쌓이고 분양은 계속 이어지고 분양은 거의 27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부동산 폭락이 본격화되는 게 24년이다. 25년은 계속 이어갑니다. 바톤 터치. 자, 규제 완화, 입주 물량, 매물 급증, 미분양 증가, 분양 공급, 부동산 폭락 본격화. 여기에서 지금 확정된 것들은 분양 공급 그리고 미분양 입주 물량 이런 것들, 분양 공급 입주 물량 그리고
당연히 매물이 급증하는 것은 이건 코스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집값은 폭락합니다. 자, 이제 26년 정도, 이게 꼭 연도가 정확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26년도 집값이 떨어진 지 약 한 4, 5년 정도 되는 해나 이때까지 떨어진다면 부양책을 쓸 거예요. 부양책이란 말은 예전처럼 5년 또는 평생 미분양 잡으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2배, 3배 뛰었는데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3개를 잡아도 양도세 안 낸다 이렇게 해버려요. 왜? 건설사 망하면 진짜 건설사 붕괴되게 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 하우스푸어 또 기존 아파트도 막 추락할 거 아니에요.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매물 급증, 미분양 증가, 분양 공급, 부동산 바닥장. 결국 이때 부동산 바닥장을 형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 좀 이렇게 길기는 하죠. 길게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닥에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조정할 때 잡을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부동산 폭락 지역 대상 대처 방법. 자, 지역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폭락장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먼저 많이 하락할 곳이 어디냐. 많이 뛴 게 많이 하락합니다. 물론 다음에 더 많이 뛰겠지만 그 더 많이 뛰기 전에 폭락을 한다고요. 자, 보자고요. 강남 한강변이 1등으로 빠질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빠져. 그 다음에 서울의 비싼 아파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 2기 신도시 망합니다. 완전 쫄딱 망해요. 거품이 심해서. 경기도의 비싼 아파트 랜드마크 아직 그냥 난리 나겠죠. 광역시는 더 큰일 나요. 광역시 지금 20몇 억짜리들 그 반토막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고분양가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 중에서 고분양가 경쟁률 세더라도 이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막 추풍낙엽이 될 거예요. 예전에 플러스 3억 피가 3억 붙었던 게 마이너스 3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3기 신도시도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속출할 겁니다. 당장 속출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표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2, 3년 떨어지는 24, 5, 6년 가게 되면 완전 난리 나겠죠. 바로 이게 많이 하락할 곳이야.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다면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 그럼 하락 위험 대상은 누구냐? 다주택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임대주택 사업자 역시 집이 많으니까 위험해요. 연끌로 매입한 사람들 한 채겠지만 위험합니다. 비싼 아파트를 전세 끼고 잡는 사람이 아주 위험하죠.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물론 돈이 있으면 괜찮지만 아무튼 많이 폭락합니다. 지방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본금과 수입은 부족한데 너무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번에 폭락장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막상 이 폭락장으로 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무주택자는 뭐 하고 있어요? 매입해야지. 왜 무관심으로 갑니까? 이때 매입 안 해놓고 나중에 집값 뛴 다음에 매입해가지고 뭐 막 죽겠습니다. 뭐 그러면 안 돼요. 집은 있어야 돼. 집은 항상. 무주택으로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웬만하면 아파트로 그것도 세대수 많은 걸로 폭락장에 잡으시라고. 1주택자들은 가만히 왜 있습니까? 내 집 떨어졌다고 가만히 있지 마요. 갈아타기 하세요. 본인이 가고 싶었던 아파트로 갈아타시라고요. 더 많이 떨어지니까. 분양권 미분양도 매입하세요. 추가로. 막 무리하게 매입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뭐 계약금 5% 10%의 이자 후불제 무이자인데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신도시인데. 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증여도 이때 하는 거예요. 증여도. 알았어요? 폭등장이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전세를 활용하세요. 갭투자 활용하라고요. 이때는 연끌도 해도 돼요. 본인이 갚을 수만 있다면. 입지, 시점, 상품을 잘 보시라고요. 자,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자, 강남 압구정동 여러 번 들었던 거지만 그래도 또 들으세요. 2007년에 32억이었던 게 2013년에 15억 60% 폭락했어요. 자, 제가 지금 제목이 70% 폭락했다고 했어요. 충분히 빠집니다. 얘 지금 근데 320%가 뛰어가지고 54억이에요. 얘 60% 빠지면 23억입니다. 70% 빠지면 20억 아래로 떨어져요. 54억이.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로 잡는 걸 보면은 답이 안 나와. 서울은 잡을 게 없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얘가 반토막 또는 반토막이나 70%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5억만 있어도 서울 웬만한 거 좋은 거 잡아요. 다 잡아요. 자, 이번에 분당구 순회동 파크뷰 48평짜리 14억짜리가 2013년에
6억으로 떨어졌어요. 60% 폭락했고요. 2021년에 20억, 현재 20억이에요. 320%가 폭등했어요. 자, 그럼 얘가 폭락하면 2025년이나 6년에 9억으로 빠질 것 같아요. 60%. 자,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48평 2010년에 10억 했던 게 2019년에 7억. 30% 폭락. 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이유는 얘가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현재 22억입니다. 320% 폭등했어요. 얘 보나마나 10억으로 추락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범어동 두산이버제인 49평 8억짜리가 6억 23%밖에 하락을 안 했네요. 그것은 이전에 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20억으로 320% 폭등했기 때문에 2025년이나 6년에 8억으로 60% 폭락. 이게 만약 70% 폭락이라면 더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제가 억지 부리는 거나요? 자, 이제 분양가 매물 1천만 가구 폭탄. 왜 1천만 가구냐? 매물 홍수, 매물 폭탄. 자, 분양 공급이 물론 지방도 약간 포함됐지만 200만 호, 주로 수도권에 150만, 3기 신도시 특기지구 127만 호에다가 이번에 추가 신도시 했잖아요. 자, 서울까지 포함해서 73만 호. 그러니까 약 200만 가구가 지금 분양이고요. 다주택 매물, 다주택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임대주택 사업, 갭투자, 다주택자들. 법인 뭐 이런 거. 자, 다주택자가 640만 호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160만 원 하고 기타 등등 해서 800만 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합치니까 1천만 호잖아요. 그런데 자,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자고요. 서울은 애게 이만하네요. 서울 조그만하죠. 하얀 거 이게 서울이에요. 근데 이게 경기도예요. 무려 20배나 크네 경기도. 근데 이게 지금 그려진 게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택지지구. 다 많네요. 이렇게 집이 많아요. 여러분들 유성도시 빼고 이렇게 많다고요. 택지지구하고 신도시가. 그러면 3기 신도시 얘보다 더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게 40군데야. 근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또 졌어 여기. 자, 이번에 추가로 한 곳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이 모자라지 않아요. 괜히 엄원 인구도 주는데 엄원 막 저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자연 파괴하고 집이나 계속 지어대고 집 저기 상가도 남아 도는데 계속 지어가지고 완전 공실 생기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왜냐?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그냥 탐욕이 끝이 없어갖고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 보이는 거야.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데다가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매물이 쏟아지면 다주택 매물을 난리 나겠죠. 경기도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다음에 특히 외곽지역. 그러니 지방은 또 경기도보다 땅도 높잖아. 근데 인구는 적잖아.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자, 여기 보면 800만 가구 매물 폭탄을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역시 별표입니다. 자, 800만 가구 매물 폭탄을 봤더니 자, 다주택 매물이 이제 2012년부터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무려 5채 이상 다주택 증가폭이 커요. 즉 다주택자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집값이. 근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못 팔게 양도세 중과만 때렸지 보유세가 세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자, 징벌적 세금으로 버티기 힘들다. 보유세 부담.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징벌적 세금이란 말은 양도세에 국한돼요. 보유세, 종부세도 적지는 않지만 별로예요.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이 다주택이. 자, 그 다음에 상승기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폭락의 원인이 되는 게 다주택이야. 임대주택 사업자 엄청난 혜택을 줬죠. 이건 아예 세금이 없어 거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 띄우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뭔 집값 떨어뜨린다고 거짓말하고. 자, 아무튼 160만 호가 임대주택 사업인데 이게 다행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소가 돼서 늘어나고 있어요. 임사, 매물 잠김 심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돼버렸어요. 임대주택 사업은 아예 그냥 내놓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말소 때까지 기다리고. 수도권에 또 집중됐어.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는 지금 폐지된 상태인데 이제 만기가 서서히 도래해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도래하면 역시 매물 폭탄에 합류하겠죠. 자, 법인들 이거 지금 투기 엄청나게 합니다. 작년에 법인 투기 잡겠다 해놓고요. 김현미 때 잡겠다 해놓고 지금 그냥 봐주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지방에 1000채씩 잡았다고 뉴스 봤죠. 부동산하고 관련도 없는데 세금 혜택 보니까 미친 거죠. 여기 보세요. 2018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러다 좀 줄어드는가 하더니 2021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놓고 뭔 집값 잡는다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매입 집값 폭등을 유발해 버렸습니다. 법인 혜택 축소 제한, 이제 이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근데 그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망합니다. 법인 기억하세요. 회사가 망해버릴 수 있어요. 부동산 때문에. 법인 매물 점진적으로 이제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갭투자는 다주택이 주로 갭투자를 갖고 있지만 법인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주택 법인이 무슨 월세 받으려고 그건 다가구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 빌라나 이런 것들이나 해당되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갭투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갭투자 매물은 일반인들도 많아요. 맞죠? 자녀 이름으로 또는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갭투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차익도 적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6년 이후에 갭투자 비중이 계속 증가했고 수도권에 집중됐고 전세가를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매수에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버렸어요. 하락기 집값 폭락. 결국 이 갭투자 때문에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야. 전세도 못 돌려줘갖고 파산하죠. 갭투자가 제가 영끌보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전세를 받아서 전세를 주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다주택자 매물 하나씩 근거 자료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다주택 어때요? 거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숫자예요, 숫자. 거의 무시막지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 이상. 자, 5채 이상 다주택자 증가도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11만 명으로 늘어났고 10채 이상도 4만 명이 넘어요. 51채 이상도 엄청납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자 지금 50만에 159만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말소돼서 서서히 줄고 있지만 비아파트는 다시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에 약 한 160만 정도 되면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 증가표 보세요. 자, 2018년이 뒤쪽인데 계속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장에는 쏟아진다고, 매물이. 자, 법인 사업자 보세요. 보시면 쭉 올라가는데 1688건 계속 늘어났죠. 서울도 늘어나고. 자, 갭투자 매물 보세요. 자, 2020년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30% 이상을 전세끼고 투자한 거야. 전세끼고 투자했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투기. 실거주를 한 게 아니라, 물론 집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전세끼고 투자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이 50%대, 인천, 경기도가 지금은 60% 정도 되죠. 60%대.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자, 이제 일본과 한국도 닮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일본은 프라자 합의, 버블 8년, 1984년 합의해가지고 91년에 버블이 뻥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웃겨요. 한국 부동산 코로나19 버블 8년, 14년부터 뛰기 시작했고 8년 동안 뛰었다 이 말이에요. 얘들도 8년 동안 뛰었고 2014년에서 21년 이렇게 올해까지 뛴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보자고. 일본 부채 GDP 대비 300% 초과, 우리나라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육박. 최근에 국가 부채, 이른바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의 5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 특히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 합쳐갖고 GDP 대비 200%가 넘는데 합쳐갖고 270%에 육박해. 일본하고 맞먹잖아. 주로 일본은 상업지 때문에 사단이 난 거야. 341% 폭등, 주택지는 250% 폭등. 금리 인상이 사단이 됐죠. 이 프라자 합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서울 집값 250% 폭등. 여기 보면 맞먹네요. 지금 서울 집값은 250%가 아니라 300% 폭등했죠. 2013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주택지로 따지면 일본보다 더 뛰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도 이랬죠. 자, 부동산. 일본은 약 80%, 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 이 정도? 30년간 장기 침체. 지금은 좀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력의 대한민국인데 또 원치도 않습니다. 야, 단순하게 60%나 70% 폭락, 5년간 단기 급락하고 또 회복할 것 같아요. 자, 한미일 부동산 법을 비교했더니 일본은 91년이라고 했죠.
집값 버블이 터졌어. 일본 정부 및 국민 총생산이 250%. 그 다음에 2021년 우리나라 금융위기. 일본, 미국하고 흡사합니다. 미국도 한번 보면 2007년 서프라이브 기준일 때 리먼 사태 주택 붕괴했죠. 보시면 다 꼭지 거의 비슷했어요. 꼭지는 비슷한데, 자, 이걸 GDP 대비 따져봤더니 일본은 여기 수준에 있어요. 1991년에 터져가지고 여기서 터져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만큼 싼 거야. 100을 기준으로 일본은 이래요. 20에 6. 미국도 물론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 미국도 꼭지 대비해서 2008년 우리나라만 지금 꼭지예요. 꼭지. 무섭지 않아요? 자,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거고, GDP 대비 일본만큼 떨어진 만큼 떨어지죠.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이만큼. 근데 GDP를 같이 봤을 때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절 조금 더 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거품이 여기에 있고 미국이 여기에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같은 GDP에서 일본은 여기에 있어요. 무섭죠? 일본만큼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자, 이제 부동산 대세 하락. 그럼 과연 과거에 하락장이 있었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91년에 우리나라도 4년 빠졌고, 그 다음에 97년에 3년 빠졌고, 2003년에 3년 빠졌고, 자, 2010년부터 시작한다면 5년 빠졌고, 8년부터 시작한다면 더 빠졌죠. 한 7년 빠졌죠. 자,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이제 이 파란 곳, 이곳이 바로 빠질 곳이에요. 바로 2021, 23 이때가 사단이 나겠죠. 일본의 빈집 추이가 30%가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약 150만 가구인데 10년 후에는 약 한 400만 가구 정도로 육박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나라 지금 빈집이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돈이 넘쳐 흐른다 그러는데 이 배가 뭔 줄 아세요? 집이나 주식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인데, 이 돈이 많을 때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돈을 수거하니까 오히려 돈의 물결로 부동산하고 주식이 좌초 바닷속에 풍덩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동산이 덜 오르고 덜 떨어지면 좋겠지만 자본주의의 모든 재화와 용역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릴레이식 청약으로 흐름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집값이 떨어질수록 급매와 유망지역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